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씻고 나오셨습니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야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 여전히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위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유독 겨울철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씻어왔어요. 이 말은 대개 건강상담실이 아니라 응급실을 거쳐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거나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분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이렇게 덧붙이신다는 점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으며 그냥 늘 하던 대로 씻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저건 남의 이야기다. 하지만 욕실 사고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신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실려오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원래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날은 괜찮았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욕실 사고는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욕실 사고라고 하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닥이 젖어 있어서 발이 미끄러지고 그 때문에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욕실 사고의 상당수는 넘어짐이 아니라 쓰러짐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거나 무너집니다. 이때는 손을 뻗을 시간도 벽을 잡을 여유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 상태가 회복된 어르신들께 사고 직전 상황을 여쭤보면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순간이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 바닥이었어요.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실 사고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실은 하루에도 한 번, 어떤 분들은 두 번씩 반드시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만 사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이 사고를 부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명을 쓰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이모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몸이 찝찝해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셨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야 하루 피로가 풀린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때를 밀지 않으면 씻은 것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변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아직 괜찮다며 웃어넘기곤 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욕실이 조금 차갑긴 했지만 뜨거운 물을 틀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대로 욕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집에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는 경험은 단순히 다치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히 허약하거나 병이 많았던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 생활도 잘하시고 외출도 문제 없었고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예전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욕이라는 행위는 짧은 시간 안에 체온과 혈압을 크게 흔드는 행동입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이동하고 다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다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됩니다. 젊은 몸에는 큰 문제가 없던 과정이 노년의 몸에는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단지 익숙한 습관 때문에 다치거나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목욕 습관들 중 어떤 것들이 특히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운이 나빴던 거 아니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어지러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욕실 사고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에서의 사고를 미끄러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만 깔아두면 안심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바닥이 미끄러운 건 분명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심각한 욕실 사고의 출발점은 미끄러짐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들께 사고 직전 상황을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이 반복됩니다. 발이 미끄러졌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표현이 더 자주 나옵니다. 이 말들은 모두 혈압이나 혈류 변화와 관련된 신호입니다. 욕실은 짧은 시간 안에 몸에 여러 자극을 동시에 주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이동하는 것,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연달아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혈관의 반응 속도가 문제입니다. 젊은 혈관은 온도 변화에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노년의 혈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느리고 한번 흔들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차이가 사고를 만듭니다. 여기에 약물 복용이 더해지면 위험은 커집니다. 고혈압 약, 심장 약,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으로 조절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혈압이 크게 떨어질 경우 몸이 이를 빠르게 보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은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종류와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차할 틈이 없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는 몸이 허약해졌을 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다고 믿는 분일수록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실에서도 평소 하던 대로 서두르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행동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산책을 나가시고 계단도 큰 문제 없이 오르내리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넘어지기 전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급격한 혈압 변화였습니다. 욕실 안팎의 온도 차이, 뜨거운 물, 그리고 목욕 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겹치면서 몸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겁니다. 이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그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몸의 상태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과 심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욕실 사고가 더 위험한 이유는 사고 이후의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욕실은 문이 닫혀 있고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혼자 계신 경우라면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쓰러진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저체온이나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어지러웠던 일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욕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특정한 목욕 습관들이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목욕 습관들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 행동들이 위험한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습관을 바꾸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목욕 습관들 가운데 특히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패턴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설마 이게 문제일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지점들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습관은 욕실 공기가 충분히 따뜻해지기 전에 옷을 벗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이 조금 춥더라도 뜨거운 물을 틀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난방을 미리 켜는 걸 아깝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몸에는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때입니다. 혈관은 이번에는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은 또다시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크게 오르내리는 이 반복은 노년의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던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는 실신이나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습관은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행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더부룩하니 씻고 움직여야 소화가 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 쪽으로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쪽 혈관도 함께 확장됩니다. 위장도 혈액을 필요로 하고 피부도 혈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뇌로 가는 혈액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탕에서 나올 때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일정 시간 앉아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물속의 수압이 더해지면서 다리 쪽 혈관은 눌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눌려있던 혈관의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지만 고령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일어나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욕실 바닥은 대부분 딱딱한 타일이기 때문에 이때 머리나 엉덩이를 다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야 할 습관은 때를 미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를 밀어야 몸이 깨끗해졌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입니다. 이 각질층은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을 거친 수건으로 반복해서 벗겨내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며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가 오래가는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목욕을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기름샘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피부 스스로 보호막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온몸을 씻어내면 남아있던 보호막마저 사라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됩니다. 냄새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씻는 횟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환기를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여도 위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모두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변한 상태에서는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경우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씻는 것이 안전한지 구체적인 하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중요한 약입니다. 문제는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전과 똑같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혈관이 더 확장되면 몸은 순간적인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깊이 담그면 물의 압력이 가슴 쪽에 전달됩니다. 이 압력은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던 깊은 목욕이 나이가 들면서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목욕 방식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더 엄중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말초 신경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넣어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따뜻하다고만 느끼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화상을 입고 오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물집 하나로 시작된 상처가 점점 커지고 감염이 겹치면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팔꿈치로 확인하시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누군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신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욕실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물소리 때문에 밖에서 이상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쓰러진 뒤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몇 가지를 꼭 당부드립니다. 목욕할 때 욕실 문은 잠그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는 비닐팩에 넣어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나 지인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한 통 전화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는 유난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씻는 게 안전하냐는 질문입니다. 씻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만 하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목욕하는 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전신을 씻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피부의 가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물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목욕 시간은 가능하면 저녁으로 정하십시오.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곤이 극도로 쌓인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몸의 반응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건 어지럼증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욕실 공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들어갔을 때 춥다는 느낌이 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난방기를 켜거나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준비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사고를 막아줍니다. 옷을 벗은 뒤에는 바로 탕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 주십시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묻혀가는 과정은 몸에 지금부터 온도가 올라갈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만 지켜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탕에 들어갈 때는 물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어깨까지 몸을 담그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속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분 정도면 몸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는 순간이 더 위험해집니다. 씻는 과정에서도 힘을 빼셔야 합니다. 거친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차기 쉬운 부위만 신경 써도 충분합니다. 팔이나 다리는 흐르는 물에 거품이 씻겨 내려가도록 두셔도 위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물속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낙상과 실신을 막아줍니다. 욕실에서 나와서는 바로 몸을 말리고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는 비싼 제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아끼지 말고 충분히 바르셔야 피부가 다시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한 목욕을 위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목욕 시간이 더 편안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방식을 권해드리면 가려움이 줄고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욕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휴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해온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안전하게 씻고 있는지, 혹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작은 점검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